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먼저 모시도록 하죠.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또 이 시간 뵙습니다. 어제 주신 종목, 그 테마 안의 종목이 오늘장 잠시 후에 AS를 하겠지만 불을 뿜어내는 흐름을 오늘 보여서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주제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도 빠르게 화답할 수 있는 쪽에서의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주제 먼저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유통 섹터 선정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기도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가 싶다가도 단체 관광객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면세점이나 유통 백화점 쪽들 좋아지는가 싶다가 다시 주가가 가라앉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명확한 면세점, 편의점, 백화점, 할인점들을 유통섹터로 아울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행객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고 해외 여행객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해외 관광객들도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점은 지나지 않았는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휴가 시즌 맞아서도 국내에서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 성수기 시즌, 여기서 더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를 찾다 보니까 유통 섹터 중에 이 종목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소외됐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유통 섹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담아볼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이게 궁금합니다. 유통 섹터가 기대만큼 화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될지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명품의 키워드를 좀 그렇습니다. 맞춰서 대응을 해봤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좀 면세점, 백화점 좀 나눠봤을 때 각각의 포인트를 좀 정리를 먼저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백화점 고가 내구재 관련해서 보복 소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면세점 같은 경우 그리고 편의점, 백화점, 할인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앞서서 관광객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9%가량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편의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즉석식품 관련된 쪽에서의 매출 호조 이어가고 있고 동일점 매출액 증가, 소폭 증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입니다. 가계 구매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이 정도 저점이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기존점 매출 감소 이 정도 하락이면 선방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할인점입니다. 비식품 쪽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품 쪽에서의 매출이 성장하면서 기존점의 매출 소폭 증가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통된 어구 안으로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녹여봤습니다. 면세점, 단체 관광객 들어오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매출 평균 증가한다. 그리고 편의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백화점, 가계 구매력 소비 약화에도 불구하고 할인점, 비식품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감소폭이면 선방했다라고 시장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섹터로 유통 섹터를 보시는 시각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이 정도 지점에서 저점 지지가 나올 만한 섹터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가 다 사라진 해소된 상황에서의 오름세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안고 있지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진 구간을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인데 정리를 좀 해봤더니 앞서 면세점, 편의점, 백화점, 할인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유통을 4갈래로 나눠주셨는데 그러면은 가장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군들 어떻게 보셨는지가 이어서 궁금하네요. 네,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면세점 하면 호텔신라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이 면세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하면 우리나라에 딱 2곳 있죠. CU하고 그 다음에 GS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 나올 거고요. 백화점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각각 볼 수 있고요. 할인점, 대형 마트 쪽으로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다들 저평가 구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만한 요소를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지금이 너무 싸다라는 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이 정도면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는 면세점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비선호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이마트고요. 하나는 GS 리테일인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인들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스타벅스로부터 지분 인수를 한 이후에 PPA 상각비를 매 분기 거기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400억 원 이상 감소한 상태로 재무제표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이익과 매출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PPA 상각비에 따라서 300억, 400억이 감가된 상태로 공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뭔가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해도 여러 가지 면을 보았을 때도 이런 악재를 몇 분기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아직 없지 않은가 하기 때문에 비선호주를 꼭 꼽으라면 이마트와 GS 리테일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종목군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에서는 지지와 반등의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시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을 실적 시즌 맞이함에 있어서의 포인트도 하나 궁금합니다.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쪽도 많을 거고요. 기대감이 높은 쪽과 기대감이 낮은 쪽 여러 갈래로 그 포지셔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시즌 어떤 포인트로 유통섹터 지나가야 될까요? 실적들을 보실 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여러 증권사 하우스들의 리포트를 비교를 해보셨을 때에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A사, B사, C사 증권사에서 모두 다 전망을 했는데 매 분기마다 높아지고 있는 영업이익이 보인다면 그것은 좋아진다라고 베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회복은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변수, 미중 갈등,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과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 두 가지로 보실 때에 사실 차라리 증권사 전망치에서 매 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로 점점 더 그 함축을 종목을 줄여나가 보시면 이 종목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포착주 장 마감 이후에 받아보겠지만 요거 하나만요. 그러면은 위원님은 내수의 포인트를 맞추신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의 포인트가 가져질 그리고 실적 시즌 잘 넘어갈 수 있는 종목군 그 포착주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어제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1290원선 하회한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후반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잠시 후 특징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7월 12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어제의 시원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그 힘이 오후장에 나왔습니다. 양대지수 가운데 특히 코스피 지수가 시가 대비 많이 올리면서 고점 부근의 탄력을 3시 이후에 보여줬는데요. 수급상으로의 변화 요인도 오늘 뚜렷했고요. 어찌 보면 환율이 기준점을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도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의 CPI를 기다린다라는 재료를 안고 있는 구간인데요. 미국 장도 선 반영해서 움직였죠. 환율이 그렇게 선 반영해서 움직였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켠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같은 경우는 2574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0.48%까지 오름폭을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조금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권 탄력은 유지해주면서 879선에 오늘 마침표를 찍습니다.
수급 변화가 있어서 이 점 좀 꼼꼼히 좀 봐드릴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은 매수였고요. 기관 외국인은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요. 11시 반 구간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2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특히 3시 구간에 특히 1,000억 원 넘는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이 마지막 1시간 반 구간에 대형 IT주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열기를 보였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IT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매도 우위긴 했지만 일부 사이즈가 큰 종목 중심으로는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점 특징이고요. 기관과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금융투자 요즘은 중심으로 매도 포지션이 나왔는데 오늘은 사모펀드 쪽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 나왔다는 점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이어서 볼까요? 자, 코스닥 역시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기관 외국인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습니다. 다만 좀 흐름은 유가증권 시장과 좀 다르다는 점도 보셔야겠는데요. 외국인 물량 좀 많았습니다. 2,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나왔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오늘 관심 있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292원 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5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290원 라인을 하회한 건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인데요. 1288원 종가 기준으로도 1290원 선 밑도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러한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도 오늘 장에서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의 지표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니맵으로 이동해서 시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오전과 오후의 얼굴이 달랐고요. 특히 오후장에 포인트가 된 종목들이 많아서 이 오후장에 반짝임 나온 종목들, 변화 요인들 나온 종목 중심으로 브리핑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많으실 섹터가 2차 던질 것 같습니다. 저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종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이었고요. 저희 코너에서 이 부분 커버를 해드렸죠. 에코프로 BM 영업이익과 매출 나왔을 때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 실망스럽게 예상치 양사 모두 하회했습니다. 그 가운데 5%대 하락 흐름이 오늘 나왔다는 점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잠정이었고요. IR 기업 설명회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오후장 변화 요인이 뚜렷했던 종목 가운데 그 다음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일단 언론사 단독 보도기 때문에 추후 후속 보도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한다면 가장 투자 매력으로 많이 나왔던 게 합병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합병 연내 마무리할 것이다. 그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오후장에 급등세가 펼쳐졌습니다. 셀트리온이 4%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 셀트리온 제약은 그보다 더 강한 투자일 때 강한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 특징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종목들 보시면 계속 순항하는 쪽은 조선이었고요. 오랜만에 해운 쪽도 움직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2차 던지에 대한 청사진 그리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5%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됐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궁금합니다. 오늘 장에 종목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이슈 있는 종목들도 정말 많았고요. 위원님께 정리 부탁드릴게요. 오늘 장 시장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뷰 가져가도 될까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되 3박자 수급 보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강매도로 시장을 흔들매도 불구하고 풋옵션 매도가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점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코스피,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세,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유지될 때 지금 지지가 나와야 하는 구간, 코스피 2,515포인트 안내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저점을 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여정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항해의 말미는 언제쯤 나올 것이냐, 첫 금리 인하가 언제쯤 시작되느냐, 그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 CPI 발표가 나옵니다. 대체로 3.1%에서 3.2% 내외의 전망치가 가장 우세한 상황인데요. 예상치 안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만한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7월 이후 FOMC 회의마다 25bp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시야가 조금 더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저는 스트롱 롱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 규모 있는 매도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선물, 현물, 옵션 3박자에서 규모 있는 매도가 합치해서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스트롱 롱 포지션 이어가야만 하고
그리고 내일 공개 방송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보고 있는지 내일 4시 50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주가 지수 전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무 계속적으로 뷰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장 마감 전에 저희가 테마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쪽이 유통입니다. 종목 꼽아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유통주 내에서 어떤 종목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BGF 리테일 가지고 왔습니다. BGF 리테일이요? 그러면은 편의점 쪽에서의 모멘텀을 보셨는데 네. 어떤 세부적인 요인을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도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3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에는 어떤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냐면 꽃피는 봄이 오면 편의점들 다들 자주 가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7월 12일 한여름 무더위가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자주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곳이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보이는 편의점이 아닐까요?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BGF 리테일 가격적인 전략도 굉장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9년, 20년도, 그다음 22년도 중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마다 반등이 나왔던 모습들,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려고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기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수가 우리나라 1위로서 가장 많이 순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도 2017년도 약 19% 수준에 이미 같이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점포수가 많고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 총 이익률도 방어가 되고 있고 이제는 편의점에서 안 파는 물건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더위에 멀리 있는 마트에 가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발걸음이 더욱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름 성수기입니다. 다들 나들이를 많이 가고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고 최근에 음식, 식사, 간편식도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것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앞서서 말씀드린 구조적 성장 요인들이 하나하나 합격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 지금 이 자리에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아서 어디까지 바라볼지 그리고 손절가 역시 같이 제시해 주실까요?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지금 16만 8,400원 오늘 종가입니다. 적어도 17만 원 아래에서는 차곡차곡 매집의 시간들을 주고 있지 않은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20만 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 말씀드릴 때 어떤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저점을 놓고서 이 자리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내를 드릴 때 하방으로 내려가더라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크지 않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17만 원 아래에서 매수, 21만 원 목표가 16만 5천 원 이탈했을 때는 살짝 비중 줄여봅시다 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AS 한 종목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스미디어 바로 하루 전 어제 이 시간에 포착주로 제시되었던 종목입니다. 스레드 관련주 가운데 동반해서 모두 다 오르는 건 아닌데 선별적으로 이 종목은 강합니다. 계속 긍정적인 뷰 가져가도 될까요? AS 들어볼게요. 네, 나스미디어는 넷플릭스의 국내 독점 사업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레드보다도 넷플릭스를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오늘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23,000원이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3만 원까지 차곡차곡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만평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위원님이 내일 오후에 공개 방송 진행하십니다. 차트상 저위험 기간에서 어떤 포인트를 공략할지에 대한 팁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